몇 년 전 뉴욕 중심가의 빌딩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왼팔은 손목 아래가 잘려나가고 없었다. 한쪽 손목이 없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전혀 개의치 않는걸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이 바늘에 실을 꿰을 때 말고는 손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심지어 상황 자체를 잊어버린다. 이 가끔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15세기 성당 유적에 새겨진 글귀가 떠오른다. 플라망어로 쓰인 비명은 다음과 같다.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당신이나 나나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이미 그런 불쾌한 상황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 적응하느냐, 아니면 반발하면서 인생을 망치고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현명한 조언을 했다. 이미 그렇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런 태도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동북부 49번가 2840번지에 사는 엘리자베스 콜리는 힘겨운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깨우쳤다. 최근에 그녀가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전해진 승전보에 미국 전체가 들썩거리던 그날, 저는 육군성이 보낸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 맞이 않던 조카가 전투 중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얼마 후에는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슬퍼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조카를 함께 키웠으니까요. 제 조카는 젊은이에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을 모두 가졌을 만큼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제가 물에 던진 빵 조각이 케이크가 되어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전보를 받은 겁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지요. 이 자포자기에 빠져 일도 건성으로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조카가 꼭 죽어야만 했을까? 그토록 착하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왜 죽어야 하는 걸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저는 일도 그만두고 어딘가에 혼자 처박혀서 비통의 눈물이나 흘리며 쓸쓸하게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려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저는 잊고 있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보내준 편지였죠.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우리는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이모는 더 그러시겠죠. 하지만 꿋꿋하게 견뎌내실 거라 믿어요. 이모는 인생관이 뚜렷한 분이니까요. 저는 이모에게 배운 소중한 진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이모가 해주신 말씀 언제나 웃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남자답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할게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 조카가 바로 옆에서 말을 건네는 느낌이었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셔야지요. 무슨 일이 생기든 견디라고 하셨잖아요. 이 슬픔을 미소로 감추고 잘 견뎌내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해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달라지는 것은 없어. 그 아이가 바른 것처럼 잘 버틸 수 있고 잘 버텨낼 거야. 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또한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썼어요. 군인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취미를 얻고 새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밤에는 성인 대상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 조카도 제가 그러기를 원했으니까요. 인생과 화해하고 운명을 받아들인 덕분에 저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는 중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콜리는 우리가 머지않아 배우게 될 교훈을 깨우쳤다.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교훈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 해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이 조지 5세는 이런 문구가 담긴 액자를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걸어놓았다. 달을 따달라고 떼쓰거나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않게 하소서.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생각을 피력했다. 이 체념은 삶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다. 이 주어진 환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의 감정은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예수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옥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우리 내면에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이 부스 타킹턴은 생전에 늘 이야기했다. 단 하나, 앞을 못 보는 것만 빼면 어떤 일도 감수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일이 닥치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든 어느 날, 카펫의 색이 흐릿하게 보이고 무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의사를 찾아간 그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그의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남은 한쪽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진단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닥치고야 말았다. 이 타킹턴은 이 최악의 재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앞을 볼 수 없다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절망했을까? 아니다. 본인도 놀랄 만큼 그는 여전히 쾌활했다. 유머도 잃지 않았다. 이 눈앞의 반점들이 어른거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반점 중에서도 제일 커다란 놈이 눈앞을 스쳐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녕하시오. 할아버지가 또 오셨네. 이 좋은 날 아침에 어디로 가시나?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운명의 무릎을 꿇겠는가? 그럴 리 없다. 그가 시력을 완전히 잃고 나서 했던 말이다. 인간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나 또한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감을 다 잃는다 해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한 해 동안 12번 넘게 수술을 받았다. 그것도 부분 마취만 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다면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 병실을 마다하고 다인실에서 여러 환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로했다. 의사가 자신의 눈에 무엇을 하는지 또렷하게 의식하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지를 떠올려 보려고 애썼다. 정말 놀랍군. 인간의 눈처럼 섬세한 부위도 수술할 만큼 기술이 발달했으니 말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앞이 보이지도 않고 12번 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타킹턴은 지금의 경험을 어떤 행복한 순간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일로 수영의 태도, 즉 살면서 제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 시인 존 밀턴이 말한 앞을 볼 수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뉴 잉글랜드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마가렛 풀러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다. 나는 온 우주를 받아들인다. 이 불평쟁의 영감인 영국 철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이 말을 전해 듣자 당연히 그래야겠지 하며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물론 당신이나 나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불가피한 일에 대해 불평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는다. 단지 우리 자신이 바뀔 뿐이다. 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 한때 내게 닥친 불가피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다. 이 바보처럼 불평하고 반발했다. 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이 원치 않던 일들을 스스로 떠안은 것이다. 이처럼 1년 동안 나 자신을 괴롭힌 끝에 결국 애당초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던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1년 전에 시인 월트 휘트먼처럼 소리쳤어야 했다. 오, 밤과 폭풍우와 굶주림과 조소와 사고와 거절을 나무들이나 동물들처럼 직면하게 하소서. 나는 12년간 목축업을 했다. 하지만 내가 키우던 저지종 젖소 중에는 비가 오지 않아 목초지가 바싹 말라버려서 날이 춥고 진눈깨비가 추적거린다고 수컷이 다른 암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열불을 내는 녀석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소들은 밤, 폭풍우,
굶주림을 침착하게 견뎠다. 그러니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외계양을 앓지도 않았고 미치는 경우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역경에 무턱대고 굴복하라는 말은 아니다. 어림도 없다. 그런 생각은 숙명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이겨낼 기회가 있는 한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될 일을 가지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을 지냈던 호크스 박사는 머더구스의 노래 한 구절이 자신의 좌우명이었다고 말했다. 하늘 아래의 모든 병에는 치료법이 있거나 없어요. 있다면 찾고자 애쓰고 없다면 신경 쓰지 말아야지요. 이 책을 쓰면서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를 수도 없이 인터뷰했다. 내가 놀랐던 것은 이들 중 정말 많은 사람이 불가피한 일은 그저 받아들일 따름이며 걱정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벌써 쓰러졌을 것이다. 이 말을 뒷받침해줄 몇 가지 사례가 있다. 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페니스토어의 설립자 제시 페니가 한 말이다. 전 재산을 잃어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걱정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신에게 맡깁니다. 이 포도 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일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크라이슬러 사장이었던 케이티 켈러에게 걱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잊어버리죠.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동력을 어떻게 끌어내는지 알 수 없고 예측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이 켈러는 철학자가 아니라 뛰어난 사업가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에픽테토스가 1900년 전 로마인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같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라 베르나르는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었다. 이 반세기 동안 그녀는 내 대륙의 무대를 지배하는 여왕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였다. 하지만 71세에 무일푼 신세가 되었고 주치의인 포치 교수로부터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 폭풍우를 만났는데 그때 갑판에 넘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이 정맥염으로 다리가 오그라들면서 통증이 무척 심한 상태였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같은 성격의 여신에게 그런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 그녀가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킬 게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 사라는 의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녀의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쾌활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겠니? 곧 돌아올 테니까. 이 수술실로 가다가 그녀는 자신이 출연한 연극 대본 중 한 대목을 낭송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운을 내라고요. 그들도 수술 때문에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이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 사라 베르나르는 무려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LG 맥코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좀 더 풍부한 삶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과 싸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창조해 갈 만큼 감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진눈깨비 폭풍을 피할 수 없을 때 몸을 구부리든지 아니면 버티다가 부러지든지 둘 중 하나다.